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책임일까요?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이제는 노후를 편히 보낼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75세 김순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온 세월. 자식들이 오길 기다렸지만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 하나. 어머니의 재산. 눈물과 배신이 뒤섞인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탐욕과 절망, 그리고 치밀한 복수가 엮인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이제 김순자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은 소름이 돋을 겁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어. 낡은 마당에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렸지. 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느릿느릿 차를 준비했어. 이 집에서만 30년을 살았어.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고 그동안 나 혼자였어. 자식들이 올까봐 전화기를 옆에 두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어. 바보같이 매일 문 밖을 바라봤지. 그래도 어미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 먼지가 자욱한 골목길에 차 2대가 멈춰섰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 설마 우리 애들인가? 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어. 그리고 문이 열렸어. 엄마 집은 여전했어. 낡고 초라한. 하지만 서울의 작은 아파트보다 훨씬 가치 있는 땅이었지. 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 손을 잡았어. 엄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겉으론 다정하게 말했지만 속은 달랐어. 이 집 팔면 얼마일까? 마당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감정을 정리했어. 요즘 카페 매출이 줄어 빚이 5천만 원까지 늘었거든. 이 집만 팔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엄마가 주방으로 가는 사이 나는 슬쩍 방문을 열어 서랍을 확인했어. 서류 어디 있지? 빨리 찾아야 해. 이 집 너무 낡았어요. 엄마, 위험해요. 난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았어. 셔츠가 땀에 젖었지. 내 머릿속엔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어. 빚이 3억이야. 이 집 팔면 다 갚을 수 있어. 엄마, 우리 집으로 가세요. 여기 혼자 살면 안 돼요. 말은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속으론 초조했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나는 그 애들의 표정을 가만히 살폈어. 반가워하는 얼굴이 아니었어. 눈빛이 불안해 보였고 자꾸만 집 안을 두리번거렸지. 이 애들이 날 보러 온 게 아니구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지. 하지만 난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떨며 차를 내왔어. 그리고 지팡이를 꼭 쥐었지.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정말 무력한 늙은이라고 생각하겠지. 순자는 자식들이 돌아온 이유를 직감했습니다. 미영은 방 안을 슬쩍 둘러보며 집 문서를 찾고 있었고, 준호는 자꾸만 돈 이야기를 꺼냈죠. 엄마, 재산 관리 힘드시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의 말은 다정했지만 속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그저 약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혼자 지내며 강해졌고 이제는 그들에게 속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어머니를 속이려던 자식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순진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속는 척하며 속이는 것. 그것이 김순자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복수는 상대방이 방심한 순간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그녀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보며 결심했어. 그래. 너희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나도 속아주는 척 해주지. 그동안 애들이 올까봐 하루에도 몇 번씩 문 밖을 내다봤어. 바보 같은 짓이었지.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마주 봤어. 그리고 천천히 연습을 시작했지. 손을 덜덜 떨고 눈에 초점을 흐리게 하고 기억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멍하게. 내가 누구야? 여기가 어디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려 봤어. 나쁘지 않더군. 연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게 내 현실이야. 엄마가 뭔가 이상했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멍하게 창밖만 바라보는 거야. 오빠, 엄마 이상해. 우리 이름도 헷갈리잖아. 나는 일부러 안쓰러운 얼굴을 했지만 속으로는 흥분됐어. 이거 진짜 치매 아냐? 그러면 눈앞에 기회가 보였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 나는 핸드폰을 꺼내 급하게 검색했어. 노인 치매 판별법. 이제 방법만 찾으면 돼. 미영이 내 팔을 잡아 끌었어. 오빠, 엄마 치매인 것 같아. 이 기회에 빨리 법적으로 후견인 등록해야 해.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이해했지.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변호사부터 찾아야겠네. 나는 미영과 눈을 마주쳤어.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었어. 우리 이 기회 놓치지 말자. 돈이 걸린 문제잖아. 감정은 사치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김순자의 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눈앞에서 차곡차곡 올가미를 짜는 동안 그녀는 그들의 음모를 한 조각씩 맞춰 나가고 있었죠. 미영과 준호는 후견인 등록을 준비하며 승리를 확신했지만 그들은 결코 몰랐습니다. 이미 순자의 방에는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고 그들의 모든 대화가 조용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기가 어디야? 나는 일부러 주방에서 찻잔을 떨어뜨렸어. 유리 조각이 바닥에 튀었고 아이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어. 엄마, 괜찮아요? 미영이 다급하게 외쳤어.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 너희들 누구야? 미영과 준호가 순간 멈칫했어. 엄마, 나 미영이야. 나는 일부러 머리를 감싸 쥐고 헛디디며 비틀거렸어. 미영? 누구야 미영이? 애들이 나를 부축하며 얼굴을 마주 봤어. 그래, 너희들 이제 시작이야. 오빠, 이거 봐. 엄마 진짜 이상해. 나는 준호의 팔을 잡고 속삭였어. 이건 그냥 평범한 건망증이 아니야. 확실해. 빨리 병원 데려가야 해.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요양원 정보를 찾았어. 치매 노인은 법적으로 재산 관리 못하잖아. 빨리 서류 준비하자.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어. 이제 엄마 재산은 우리 거야. 문제 없어. 좋아.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끝이야. 나는 벌써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후견인 서류를 준비하고 엄마 명의로 된 통장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해. 미영아, 확실하게 처리하자. 허점 남기지 말고. 나는 담배를 물었다가 엄마 앞이라 꾹 참았어. 이제 곧 이 집은 팔릴 거고 나는 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엄마를 한 번 더 바라봤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순간 엄마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흐려지는 것 같았어. 뭐지? 하지만 곧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야, 그냥 내 착각이겠지. 나는 미영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 빨리 진행하자. 시간 끌 필요 없어. 그들은 몰랐습니다. 순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들의 속삭임조차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기고 있었죠. 김순자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아주 잘 걸려들었어. 자신의 기억을 잃었다고 믿는 자식들. 하지만 진짜 기억을 잃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됩니다. 가장 잔인한 복수는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입니다. 순자는 자신을 속이려는 자식들을 지켜보며 더 정교한 함정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영과 준호는 법적 절차를 통해 순자의 재산을 차지하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올가미가 결국 누굴 조일지 아직은 모르고 있죠. 이 싸움,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더 깊게 연기를 했어.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책을 뒤적이다가도 갑자기 손을 떨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한참을 서 있기도 하고 때론 텅 빈 눈으로 마당을 바라봤어. 나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불쌍한 노인이 되어 갔지. 그리고 마침내 그 애들이 나를 법적으로 무력하게 만들려는 순간이 왔어. 오빠, 변호사 다 알아봤어. 나는 서류를 챙겨서 들고 오빠를 찾아갔어. 이제 엄마 후견인 신청만 하면 돼. 치매 진단서도 받았고 서류만 법원에 내면 끝이야. 나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 카페 빚 5천만 원 이 집만 팔면 다 갚을 수 있어. 눈앞에 돈이 보였어. 손에 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좋아.
그런데 실수하지 마. 나는 미영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 검토했어. 후견인 신청 서류, 치매 판정 기록, 그리고 공증 절차까지 준비됐어. 내가 법무사 통해서 뒤실까지 다 처리할 테니까 너는 엄마한테 말 잘해. 이제 엄마는 우리 손바닥 안에 있어. 나도 내 빚 3억을 해결해야 하니까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미영과 준호는 드디어 순자를 법적으로 무력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의 계획을 한 발 앞서 대비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후견인 신청한다고?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나는 속으로 웃었어.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걸 들었으니까 애들이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나는 새로운 카드를 꺼낼 거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서류 다 냈어요. 이제 판결만 기다리면 돼요. 나는 너무 신이 났어. 이제 법원이 오빠와 나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줄 거고, 엄마 재산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될 거야. 확실해. 문제될 건 없어. 나는 법무사의 얼굴을 보며 물었어. 모든 게 완벽해야 해.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안 돼. 나는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판사 앞에서도 멍하게 있으면 끝난다. 우리가 이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마침내 법정 심사 당일 미영과 준호는 자신만만하게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쳐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었음을. 법정 문이 열리고 내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갔어. 법정은 조용했어. 미영과 준호는 멍하니 나를 쳐다봤지. 나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 내가 치매라고? 너희들 정말 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니?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 그 순간 판사 앞에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순자는 미리 준비한 반격을 꺼내 들었고 이영과 준호는 눈앞에서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완벽한 함정, 그 안에 빠진 건 결국 자신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법정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영과 준호는 승리를 확신하며 앉아 있었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도 당당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선고를 내릴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 낸 함정, 이제 그들 스스로가 빠질 차례입니다. 나는 천천히 법정 안을 둘러봤어. 미영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지. 이제야 깨닫는 걸까? 하지만 늦었어.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녹음기를 들어 올렸어. 판사님,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 엄마, 이게 뭐예요? 나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 엄마가 들고 있는 건 녹음기. 설마.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이게 뭐야? 엄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손바닥에 땀이 났어.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지. 설마 우리가 했던 말들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니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 순자는 손에 쥔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법정 안에 미영과 준호가 나눈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손에 쥔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법정 안에 미영과 준호가 나눈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고 방청석에서 조용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영과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음모가 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아셨겠죠? 판사님, 이 아이들은 저를 요양원에 가두고 제 재산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판사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 하지만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단지 이 아이들이 저를 속이려는 동안 저도 그들을 속였을 뿐입니다. 순간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어. 나는 마지막 말을 던졌지. 이제 제 선택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엄마, 제발 오해해요.
우리 그냥 엄마를 걱정해서 그랬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어.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 판사의 눈빛은 차가웠고 방청석의 사람들도 우리를 노려봤어. 끝났어. 이제 정말로 끝이야. 엄마 한 번만 봐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손을 뻗었어. 하지만 엄마는 그 손길을 외면했지. 엄마의 눈빛은 냉정했어. 그 순간 깨달았어. 이제 엄마는 우리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김순자는 자식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향해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 재산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 순간 미영과 준호의 얼굴이 무너졌지.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날 법정에서 순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복지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미영과 준호는 빈손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순자는 이 싸움에서 완벽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벌은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김순자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했고 이제 그녀의 길을 떠납니다. 반면 미영과 준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탐욕이 불러온 비극, 그리고 노인의 복수. 이제 마지막 장이 펼쳐집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나는 법정 문을 나서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 카페 빚 5천만 원 어떻게 갚아야 하지? 엄마, 돈이 없으면 나는 끝이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 망했다, 다 망했어. 나는 분노에 차서 벽을 주먹으로 쳤어. 3억 비사채업자들이 곧 나를 찾아올 거야.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내칠 줄이야. 내가 이 꼴이 될 줄이야.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어. 미영과 준호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의 재산이 없으면 그들은 한 푼도 남지 않은 빈털털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은 곧 그들을 찾아올 것이고 그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탐욕이 부른 최후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 고즈넉한 정원이 보이는 곳.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 새로운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왔어. 탐욕도 배신도 더 이상 내 곁에 없어. 김순자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그녀를 버렸기에 그녀는 단지 스스로를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정원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어.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니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복수는 끝났습니다. 김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사로잡혀 어머니를 속이려 했던 자식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란 사랑일까요? 아니면 책임일까요? 이야기의 끝을 곱씹으며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